시험은 뭐 따로 보는 건 없어요. 2급은. 2급은 과제나 실습을 하면서 그렇게 이수했던 그런 점수로 패스되는, 이 사회복지를 온전히 딸 때까지의 그 과정이 1년 반에서 2년? 나는 완벽한 기계치잖아. 그치? 기계치도 이렇게 땄는데 못 따겠어? 못 따겠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자, 이제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지금부터 바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도착해 있는 이곳은 외가 쪽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 이제 센터이고요. 이제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고요. 안녕하세요. 윤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지금 이거 먹으면서 이제 말을 하도록 할게요. 맛있어? 그럼 먼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한 거 있는지 한번 먼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을 땄습니다. 2010년도.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2008년도에 먼저 땄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종합복지관, 그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이제 아는 언니를 통해서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봉사활동을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했어요. 하다 보니 제가 그 일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벅차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었고, 자식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됐고 제가 전공한 그런 과로는 다시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그때는 꼭 많이 필요했었고, 저도 이쪽에 일을 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온라인 그 수업보다는 저는 기계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몰랐고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남대 평생교육원을 알게 돼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 한남대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님들이 배울 수 있는, 주부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쪽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남대. 그분들도 그러면 이제 한남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간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은 학부에서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신 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생활보 지도 하는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쪽 복지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격증보다도 사회복지만 따면 그쪽에서 생활복지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추천해 준 거네요? 네. 자격증만 취득해 오면은 이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취득을 하고 나서 중간에 그걸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받기 이전에 요양보호사도 같이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요? 네, 그때 제가 요양보호사를 할 때가 1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같이 따야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동시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어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요? 네. 그래서 그때 우연찮게 그냥 같이 따게 됐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양보호사는 취득하면 좋은 것? 혹은 이제
그 노인분들이 이제 일을 할 때 그쪽에서 일을 할 때만 이제 취득해야 되는 줄 알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이제 아동센터였잖아요. 아동센터는 아니고 장애우 센터. 센터인데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따놓으면 나중에 그 노인 요양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네. 그 여러 방면으로 그렇죠. 나중에 취득하면 좋죠. 네, 다 좋을 거다라는 그때 생각으로 땄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생교육원에는 몇 월에 들어간 거예요? 평생교육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봄 학기 때 시작할 때 네. 그때 들어간 것 같아요. 3월이요? 3월. 네.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은 3월부터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혼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지금은 이렇게 학습자 플래너가 있듯이 그쪽도 가면 그 행정실이 있어요. 그 오프라인 그 평생교육원에 들어가 보면 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쪽에서 다 이렇게 리드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학습 비용만 그쪽에 지불을 하면 배우기는 편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준 거네요. 뭘 들어야 되고. 그렇죠. 과정에 대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죠. 또 행정 파트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그냥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은 혼자 진행하면 이제 많이 어려운데 오프라인은 대신에 이제 학교 행정처 이제 입학처라고 행정처.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줬다는 거네요. 그쵸. 그럼 막 궁금한 거 같은 거 물어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교수님? 행정실 먼저 쫓아가서도 물어보고 네. 어떤 궁금한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도 보고 과제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수님들이 그런 것도 자세하게 진행해 주시고 시험 보는 것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와 같이 네. 진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주관식도 좀 있고 객관식도 좀 섞어서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네.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방식으로 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험이 많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교수님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중간중간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잘 메모해뒀다가 시험 때 이제 그걸 많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면 이제 도중에 막 F학점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예 없었죠?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어떤 부분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걸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과제 같은 거는 그래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제는 써서 내는 과제가 있고 PPT 작성해 오라는 과목도 있었고 근데 그 PPT 과제는 제가 이제 기계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아들한테 그 부탁을 해서 아들이 좀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상으로 받은 게 USB였는데 제가 주었습니다. 왜냐면 제 대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졸업 기념으로 받은 USB를 아들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프라인도 그렇고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나의 그것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도 그냥 예전만치는 않다고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오픈북 시험도. 아니 그 얘기 꺼내면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습은 제가 그 복지관에 봉사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서 실습을 했어요. 장애우 센터 쪽에서. 그래서 그 봉사했던 그쪽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또 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실습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장애우들 돌보면서 프로그램 진행해가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잘 지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실습은 무난하게 잘 어렵지 않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습을 인정받으려면은 막 교수님이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실제로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실습 교수님들이 찾아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그냥 서류만 떼갔네. 그때? 네, 서류만 떼가면, 그리고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실 이 실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지관에서 실습 인증서를 줄 때 어떤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도장도 찍어가야 되고 네. 어떤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잘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학부에서도 사회복지사 그 공부하는 학부 네. 학생들도 그 실습을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룹으로. 아,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룹으로 아이들 한 6명, 7명씩 네. 이 복지관 쪽으로 데리고 오셔서 실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해 주시고, 학부 쪽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저 혼자 네.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습을 무난히 했던 것 같아요. 집 근처? 네, 집 근처니까 그 복지관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면은 막 돈을 내고 실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 저희 할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 딸 때는 네. 그 돈을 그 아마 행정실 쪽에다 쬐끔 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실습비라고 해서 조금은 냈던 것 같고 기억이 이게 나요. 일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쪽을 가서 일을 해주는데 예, 이제 오히려 실습비를 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이는 아니었어요. 좀 소량, 그러니까 조금 냈던 것 같아요. 실습비는 내고 이제 그쪽에서 뭐 돈 받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말 그대로 실습? 실습이죠. 100% 실습. 제가 시간을 딱 정확히 엄수해서 하는 실습. 실습에 어떤 꾀를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를 온전히 딸 때까지의 그 과정이 1년 반에서 2년?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이수하는 학점에 따라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규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기간 안에 빨리 따야 된다 이런 건 없었고. 그러면 이제 같이 시작한 분들 중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 더 늦게 이제 어머니보다 취득하신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안 돼서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네. 뭐 주말반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연도로 그 수강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고, 네.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바로 따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기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대학교처럼 막 이제 4학년 때까지 몇 학점을 채워야지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그런 규정보다 좀 느슨했던 거네요? 그렇죠. 몇 년이 걸려서 따기도 했어요. 그 학점이 네. 어디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그 평생교육원에 남아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부족한 과목은 채워서 하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시험 같은 건 따로 안 보나요? 시험은 뭐 따로 보는 건 없어요. 2급은 과제나 실습을 하면서 그렇게 이수했던 그런 점수로 패스되는. 그러니까 이제 수업만 듣고 네. 실습만 나가고 이제 이걸 다 그쵸. 했더니 이제 자격증이 나온 거네요? 네, 자격증은 제가 또 따로 받으러 가고. 나는 완벽한 기계치잖아. 그치, 기계치도 이렇게 땄는데 못 따겠어? 그럼 지금 그분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분들도 사회복지 쪽에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 요양원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복지관에 아직도 남아 계신 분이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학교 쪽에 기간제 교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사는 따면 행정 부분을 일하는 일이 아니라면 할 일은 많아요. 생활복지사로도 많이. 그래도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어디 그 이력서를 썼을 때 취업에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땠어요? 교수님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심리학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살아온 세월에 몰랐던 부분들을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놀라웠어요. 이런 수업이 나에게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하는구나. 굉장히 학부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원해서 배웠던 이 사회복지 수업은 참 열심히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